6일 지방선거 결과 경기 북부 5개 시군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모두 승리했습니다. 특히 전통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강세를 보였던 양주시에서도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면서 경기 북부는 국민의힘이 초강세를 보였습니다. 경기 도의원 선거에서도 국민의힘이 경기 북부 5개 시군에서 모두 11석 가운데 8석을 차지하는 등 압도적 우세를 보였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경기도의원 의석수를 78석씩 똑같이 나눠 가지면서 앞으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경기 북도 특별자치도 설치를 공약으로 내건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가 경기도지사에 당선되면서 경기 분도 신설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오늘 첫 소식으로 6일 지방선거 결과 살펴보겠습니다. 경기 북부 기초지자체장 선거 결과 살펴볼 텐데요. 이지훈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이지훈 기자 먼저 이번 지방선거에서 경기 북부 지역 민심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경기 북부 지역 지자체장 선거는 국민의힘이 싹쓸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4년 전 지방선거 결과는 정반대의 결과인데요. 먼저 의정부 시장은 국민의힘 김동근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의정부 시장은 지난 12년간 민주당 안병용 시장이 차지했던 자리인데요. 그래서 민주당 지지세가 꽤나 높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12년 만에 시장직을 탈환했습니다. 그 주인공은 의정부시 부시장 출신 국민의힘 김동근 후보였습니다. 오늘 우리 의정부 시민들께서는 새로운 변화를 선택하셨습니다. 제가 시민들께서 저에게 바라는 바가 충실히 성실히 듣고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 당선인은 선거 기간 안병용 현 시장의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운전면허 시험장 장암 이전, 고산 물류센터 건설, 하수 처리장 민영화 등 안 시장이 추진했던 정책의 대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네, 이어서 양주시장 선거 결과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전통적으로 공무원 출신의 후보가 강세를 보였던 지역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양주시 공무원 출신의 국민의힘 강수연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강수연 당선인은 더불어민주당 정덕영 후보에게 단 한 번의 역전도 허용하지 않은 채 당선에 성공을 했습니다. 역대 양주시장 선거를 보면 공무원 출신 후보가 모두 당선됐는데요. 강수연 후보의 당선으로 공무원 불패 신화는 계속 이어지게 됐습니다. 저를 선택할 때는 우리 시민들께서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고 뽑아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는 앞으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데 언제든지 달려갈 것이고 우리 시민들과 함께 항상 함께 의논하고 함께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 당선인은 전철 7호선 고호복종 구간 분리 시행을 통한 조기 착공을 시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양주에 100대 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교통체증이 심한 서부권 교통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동두천 시장은 이제 현재 민주당 시장이 재선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가 관심이었는데 4년 만에 지금 시장 자리를 내주게 된 거죠?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 박형덕 후보가 동두천 시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박 당선인은 4년 전 지방선거에서 현 민주당 최용덕 시장에게 패배한 바 있는데요. 와신 상담 끝에 동두천 시장에 당선됐습니다. 박 당선인은 시민들에게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았다면서 시민들의 뜻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에게 막중한 임무를 주셨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또 우리 시를 위해서 취임 이후 열심히 일해서 우리 시민의 뜻을 반드시 관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 당선인은 GTX 신호선 동두천 연장과 재생병원 조기 개원을 약속했습니다. 또 반환 공여지에 도시 재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네, 포천시장 선거 결과는 어땠을지 궁금한데요. 여야 후보가 각축전을 벌일 거라는 예상이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포천시장 자리 역시 국민의힘 후보가 차지했는데요. 국민의힘 배경연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이 포천 시민들은 국민의힘 배경연 후보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이 백 당선인은 기본과 원칙을 지키면서 함께 희망을 만들어 가겠다면서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 포천시가 날로 발전하는
그 계기가 오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성원해 주시고요. 우리 시민 여러분들만을 위해서 오로지 이러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백당선인은 육군단 부지를 포천시로 반환하고 개발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네, 자 끝으로 경기 최북단 연천군 선거 결과도 좀 짚어볼 텐데요. 이곳은 사실 전통적으로 보수 후보가 강한 지역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보수의 텃밭 연천군은 이번에도 그 명맥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연천군 공무원 출신 국민의힘 김덕현 후보가 연천 군수에 당선됐는데요. 이번 연천군수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유상호 후보, 국민의힘 김덕현 후보, 무소속 김광철 후보 간 3파전으로 치러졌는데요. 현 김광철 군수가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이 보수표가 분열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지만 김 당선인은 무소속 김광철 후보를 비교적 손쉽게 이겼습니다. 국민의힘이 선택한 후보를 연천 군민께서 선택해 주셨습니다. 군민의 선택에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그동안 함께 연천 발전을 위해서 경쟁했던 유상호, 김광철 두 후보님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김 당선인은 연천군 인구를 지금보다 2배 늘리겠다고 했고요. 또 연천군을 특례군으로 지정해서 중앙정부로부터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아오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의 기초단체장 선거 결과와 또 당선인들의 발언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지훈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도 의원 선거에서도 국민의힘이 경기 북부 지역에서 압도적인 우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정부와 양주, 동두천과 포천, 연천 등 경기 북부에서는 모두 11명의 도의원 가운데 국민의힘이 8석, 더불어민주당이 3석을 차지했습니다. 시군별로는 4명을 뽑은 의정부시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2명씩, 동두천시는 각각 1명씩 균형을 맞췄습니다. 하지만 2명을 뽑는 양주시와 포천시는 국민의힘이 모두 2석을 차지했으며 1명을 선출한 연천군도 국민의힘이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6일 지방선거 경기도의원 선거 결과 156석의 의석수를 여야가 똑같이 나누어 앞으로 의장단 선거 등의 진통이 예상됩니다.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집계한 경기도의원 당선인 현황을 보면 지역구는 민주당 71석, 국민의힘 70석, 비례대표는 민주당 7석, 국민의힘 8석으로 여야가 78석으로 동수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 7월부터 시작되는 민선 8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의 진통이 예상되는데요. 경기도의회 회의 규칙을 보면 의장과 부의장은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되며 득표자가 없으면 2차 투표를 실시합니다. 2차 투표에서도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2명이 결선 투표를 해 다수 득표자가 당선되는데 이때 득표수가 같으면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경기 북도를 신설하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김 당선인은 선거 기간 낙후된 경기 북부 발전을 위해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공약한 바 있는데요. 김 당선인은 도지사로 취임하면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만들고 올해 안에 주민투표를 마치겠다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경기 분도는 역대 도지사들이 반대하거나 시기상조론을 펼치면서 실패해왔지만 김동연 후보의 취임으로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지역 시장군수 당선인의 평균 연령이 4년 전 지방선거에 비해 다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집계한 자료를 보면 도내 기초자치단체장 당선인 31명의 평균 연령은 59살로 4년 전 제7회 지방선거 때보다 3살이 높아졌습니다. 또 성별로는 28명이 남성이고 여성은 3명에 불과했습니다. 재산 신고액은 평균 13억 5천만 원이며 전과가 있는 당선인은 7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기획부동산 사기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기 입증도 또 피해 보상도 쉽지 않아서 고민이 커지고 있는데요. 그런 만큼 미리 대응 방법과 예방법을 잘 알아두는 게 중요하겠죠. 네, 이 시간에는 재정석 변호사를 전화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서준 재정석 변호사입니다.
예, 요즘 이 기획부동산 관련해가지고 지금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요. 이미 지금 투자를 했는데 기획부동산으로 의심이 된다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그 발빠른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무언가 투자 당시에 약속했던 내용과 다르게 돌아가고 있다는 그런 의심이 드는 경우 망설이지 말고 거래 상대방에게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여 해당 답변을 확보한 뒤 그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신속하게 좀 처리를 해야 할 텐데 이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것 자체가 과연 쉬운 일일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투자 약정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어떤 경우에는 민사상 채무 불이행의 문제가 되기도 하고 어느 경우에는 더 나아가 사기죄라는 형사 책임의 영역으로 비화되기도 합니다.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는 경우는 중요 거래 조건에 관해서 애초 실현될 수 없는 내용임이 명백함에도 마치 가능한 것처럼 투자자를 기만한 경우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가 한정된 부동산 자원을 가지고 있어서 유독 부동산 관련 법률 분쟁이 많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피해를 입는 소비자가 줄어들기 위해서는 소비자 스스로 경각심을 가져야 함은 물론 국가나 지자체의 토지행정 차원에서도 보다 진일보한 소비자 보호 정책이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무엇보다 이 사기 피해를 좀 막기 위해서 중요한 점이 있을 텐데요. 어떤 유의사항들을 기억하면 좋을까요? 어떤 거래에서든지 그 판매자는 매물을 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서는 특히 소비자의 심리를 자극하는 경우가 많은데, 즉, 뭐 이번 기회가 아니면 이 땅을 구매할 수 없다. 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부동산을 사려고 줄을 서 있다는 등의 말로 매매를 권유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어떤 경우이든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고려한 후 거래에 임하시기를 조언드립니다. 또한 계약서 자체에는 거래 조건이 상세히 기재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 체결 전에 거래 상대방이 약속한 상세 거래 조건을 반드시 서면으로 확보해 두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재정석 변호사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장마철을 맞아 가축 분뇨와 공장 폐수 무단 방류 등 수질 오염 행위를 집중 수사합니다. 수사 대상은 가축 분뇨 및 공장 폐수 배출 사업장 360곳이며 가축 분뇨 하천 불법 유출과 수질 오염 처리 시설이 없이 배출하는 행위, 무허가 배출 시설 등을 수사할 계획입니다. 가축 분뇨를 하천 등에 유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무허가 폐수 배출 시설을 운영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헬로티비 나라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